이제 엘리트 수업을 할 건데 여기서의 목표는 이제 핸드스탠드 비냐사를 완성하는 것. 그 다음에 드랍백 컴업 수행. 그 다음에 드랍백 컴업 핸즈온. 여기까지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랍백 컴업 핸즈온은 지도자 과정에서도 하긴 할 건데 네. 거기서는 그냥 거의 맛보기로만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숙련자 선생님들끼리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스탠드 비냐사를 첫 번째로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랍백 커머. 근데 드랍백 커머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비냐사 후반, 그러니까 엘리트 비냐사 시퀀스의 후반부에 있는 그 묵타에서 베리에이션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그거 배우는 건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핸드스탠드 비냐사는 첫 번째는 스탠딩에서 비냐사로 전환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시티드에서 비냐사로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트를 이제 벽 앞에다 깔아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제 수영 선수를 했으니까 수영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0m에 출전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50m, 100m, 200m, 400m, 1500, 800m, 1500m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 경기에서 종목을 직접 다 훈련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50m 단거리 선수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요 거의 한 15m, 15m씩 잘라서 훈련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본 게임에서는 뭐 100% 컨디션으로 50m를 풀로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훈련을 할 때 항상 100%의 그 뭔가 대회 나가듯이 혹은 내가 완성된 수련 있죠. 네. 그런 수련을 막 억지로 이겨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드릴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드릴 훈련 혹은 드릴 훈련이라는 이야기가 네. 뭐 여기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 같은 걸 배우면 아마 많이 들릴 건데 그럴 땐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훈련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드릴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요. 본 게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게임을 좀 더 쉽게 반복할 수 있게 조건을 형성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도 50m가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본 게임 종목을 하면 몸이 너무 피로해지거나 혹은 너무나 큰 집중력을 소모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연습 때 매번 그렇게 낼 수 없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핸드스탠드가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냥 벽 없이도 그냥 무난하게 다 되지만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억지로 이겨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벽 앞에서 내가 핸드스탠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훈련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만 반복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딱 내가 이 벽 없이 섰을 때 핸드스탠드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예측이 들지 않는다면 계속 벽에서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 벽 없이 하는 것들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네네. 벽 없이 무난히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거친 이후에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벽을 두고 계속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스탠딩에서의 비냐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탠딩에서의 핸드스탠드 비냐사. 네. 지금 저도 지금 벽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총 4주간 이제 촬영을 같이 교육이랑 촬영을 같이 할 건데 제가 이제 저도 트레이닝 세션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치면은 이제 벽에서 벗어나서 완전 여기 그 매트를 이제 중앙에다 깔아놓고 벽 없이 수련을 네, 하는 네. 게 이제 8월 첫째 주, 8월 둘째 주. 그때부터는 저는 벽 없이 여기서 수련을 할 것이고 네. 그때까지는 제가 계속 드릴 훈련으로 트레이닝 세션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훈련을 할 때 내가 이때 훈련 계획표를 뭐 대략적으로 한 2달 혹은 3달 정도 단위로 짜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2달 단위의 훈련 계획을 짜고 2달 혹은 3달 훈련 이후에는 이 정도까지의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좀 뚜렷한 훈련 계획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이걸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직접 해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실제로 내가
이게 지금 이만큼 우리가 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새로운 이제 레벨을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트레이닝 세션에서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더 걸리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짜놓고 해도 뭔가 부족한 점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무계획으로 이걸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거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와 이렇게 하면 진짜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핸드스탠드 빈야사를 할 때는 일단은 이 벽에서는 안 보일 수 있으니까는 여기 보고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그저께지. 그저께 네. 배웠던 핸드스탠드에서의 테크닉에서 첫 번째로는 견갑골을 뺀다. 네. 그래서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을 사용한다. 네. 두 번째로는 척추를 신전한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먼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먼저 일단 제가 구령 한번 넣어볼게요. 네. 수리야 A.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을 할 때 이제 엘리트반에서는 인헬 리프트업이라고 구령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합반을 하면 그냥 헤드업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들어올릴 때 첫 번째로는 견갑골이 이제 등 운동을 하듯이 견갑골이 쓱 빠져 있는가를 첫 번째로 확인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척추가 신전되어 있어서 척추 기립근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내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올라와 보면은 지금 예진님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예진님은 그냥 지금 바닥에 완전히 터치를 한 상태에서 네. 헤드업을 했을 때도 익스텐션이 완전히 다 됐어요. 척추에 신전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내려가서 헤드업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척추 신전을 하려면은 손을 아예 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핸드스탠드 비냐사를 처음 접근할 때 모두가 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체조 선수들처럼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다. 네. 그래서 나만의 첫 번째로는 견갑골이 빠져야 되는 가동 범위 조건, 두 번째로는 척추가 신전되어야 하는 가동 범위 조건.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나만의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 나만의 가동 범위를 첫 번째로 찾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반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이용한 드릴 훈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가동 범위를 찾았다면 그 가동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엘리트 그 비냐사에서 여기 그 엘리트 과정까지 들어오면은 대체로 이제 내 가동 범위의 거의 최대까지는 다 갖춘 상태에서 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 몇 번만 거치면은 대략 이쯤에서는 내가 견갑골이 다 빠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점점 더 이제 걸어 들어갔을 때, 점점 끝 가동 범위를 이동했을 때 견갑골이 안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깨, 그다음 팔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지구력을 위한 근육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 들어올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핸드스탠드를 프레스업을 엄청 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딱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 첫 번째.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 두 번째. 오히려 약한 사람도 있다. 세 번째. 여자들이 많다. 은근히. 남자들이 적고. 왜냐면 남자들이 가동 범위가 다 안 나오거든요. 즉, 이 조건이 그냥 단순히 힘이 세서, 물론 힘이 좋아야겠지만 네네네. 힘이 좋은 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단순히 힘이 세서 그걸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견갑골을 뽑아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척추가 건강한가,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을 활성화시켜서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이거는 그냥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내가 운동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육도 발달시켜줘야 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도 협응근으로서 중요하겠지만은 첫 번째는 테크닉을 확실하게 익혀주는 것. 네. 두 번째로는 그 테크닉에 필요한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발달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근육 간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것. 이런 모든 체계적인 훈련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한번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벽대고요? 네, 벽대고 한번 네. 해야 돼요. 자, 벽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사람은 먼저 공간을 인지한 다음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한번 가봅시다. 네. 항상 초보자들은 무조건 벽대고 뭔가 해봅시다라고 하면요. 붙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맞아. 항상 네. 한 0.5에서 1m 사이의 정도? 이 정도의 공간을 인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 뇌가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만큼 공간 내에서 내가 얼마큼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평가해요. 네. 그 다음에 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운동 출력을 이만큼 내세요라고 출력의 가능성을 뇌가 다 정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네. 이만큼 놨을 때는 내가 아무리 힘을 열심히 내려고 해도 내 뇌가 가능성을 막아버려요. 즉 운동 출력, 근육 출력을 다 방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도 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력도 자체의 억제 회로를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항상 충분한 여유 스페이스를 확보한 상태, 잉여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발생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서울은 엄청 좁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리고 빼곡하게 뭔가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그렇게 운동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공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외국에서 뭔가 자유롭게 산에서도 운동하고 들에서도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운동 여건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요가 선생님으로서 인지하고서 회원들을 안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수리야 A.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head up. 자, 헤드업하고 그대로 차서 핸드스탠드로 올라오면 돼요. 밀어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툭 차면 돼요. 차요? 네. 위로? 네. 안 돼도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우리가 아직 레지스탄스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어요. 레지스탄스를 하면 이제 프레스업이 돼요. 근데 레지스탄스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레스업을 위한 프레스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은요. 그러니까 근력,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파워, 그러니까 스피드와 파워.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프레스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해박에서 배웠지만은 근섬유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 동작들은 여러 가지의 근섬유 타입을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양도 되게 많고. 지금은 프레스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내려갔을 때 헤드업하고 척추를 신전했잖아요. 그리고 견갑골을 다 뽑아내겠죠, 이제. 낼 때 조금 더 멀리 발과 손 사이를 멀리 짚고 그 다음에 견갑을 빼내고 척추를 신전하고 그대로 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아직 훈련 안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구령을 헤드업이라고 안 하고 리프트업이라고 할게요. 리프트업. 그러면은 내가 견갑도 뽑고 그 다음에 거리도 좀 더 충분하게 벌리고 그 다음 척추도 신전하고 그 다음 툭 차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팁. 우리가 그 일요일에도 했었지만은 핸즈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등을 뒤로 하게, 뒤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척추 길게 신전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준비. Inhale,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lift up. Exhale, 차투랑가 단다. 그대로 쭉 내려오면 돼요.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1, 2, 3, 4, 5. Inhale, lift up. Exhale. 그대로 걸어오면 돼요. Inhale,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차피 지금 신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견갑골, 그 다음 척추신전 테크닉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몸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레지스탄스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근육이 출력이 예를 들어서 핸드스탠드에 필요한 출력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맨몸 운동으로는요, 맨몸 운동은 우리가 맨몸의 중량밖에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의 출력으로만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잉여 출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잉여 출력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을 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만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핸드스탠드에서 이만큼의 출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내가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될 출력 연습은 이만큼이에요. 훨씬 더 높은 출력도를 연습하면은 핸드스탠드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몇 번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다 저항 운동, 그 다음에 머신,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 바벨이나 덤벨 같은 도구들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소 부위에 이제 근육의 부하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하면 엄청 편해지겠죠. 이번에는 사이드 플랭크로 넘어가면 내발기기 자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핸드스탠드 빈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힙 로테이션까지는 스탠딩에 서고 그 다음에 빈야사 하고 인헤일 핸즈업 그런 식으로 빈야사 쭉 넘어가서 다운독에서 사이드 플랭크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저랑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이제 사이드 플랭크 시작이죠. 그냥 A, B, C, D까지 다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인헤일, 원래는 인헤일 플랭크잖아요. 네. 여기서는 인헤일 플랭크 대신 인헤일 핸드스탠드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파드마산으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랭크 대신 전부 다 핸드스탠드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견갑골을 빼고 신전하고 이렇게 와서 파드마산을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다운독. 다운독. 사이드 플랭크. 인헤일 리프트. 업. 엑세일 내발기기 자세. 이제 내발기기 자세로 아, 넘어가죠. 내발기기. 네. 이제 그대로 비녀서 쭉 가는 거예요. 네. A 팔꿈치 인헤일 오른쪽 1, 2, 3, 4, 5 내발기기 자세 인헤일 왼쪽 1, 2, 3, 4, 5 내발기기 자세 D까지 다 했다고 가정하고 네. 여기에서 인헤일 플랭크가 아니라 인헤일 리프트 업 엑세일 차투랑가 단다 인헤일 업도 엑세일 다운도 파드마사나 인헤일 리프트 업 아이고. 잘 안되죠 생각보다 이렇게. 네 그대로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어차피 오늘은 저 사이드 플랭크 이후부터는 진도는 아니에요 네.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발기기 자세에서 인헤일 리프트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뭔가 다운독 다음에 리프트업이라는 구령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자세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투랑가로 가는 거지 최대한 이 유산소 종목들은 뭐 수영도 마찬가지 아니면 뭐 사이클링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돼요 네. 하나하나 그래서 잔 동작을 줄여주는 게 포인트다 요가도 뭔가 계속 흐름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몰입을 깨지 않으려면은 중간중간에 잔 동작들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불필요한 습관들 이게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즉 숙련도가 떨어져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잔여 동작들을 계속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준비 자세 없이 바로 치고 가주고 여기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게 한번 우리 일요일에 그 현장 수업에서 보면은 네, 다 네. 자기만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네. 한 번 습관이 들어버리면 절대 못 고쳐요 나중 가면은 왜냐면 제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건데 네, 네. 그 정도 시간으로 원래 갖고 있는 습관을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습관을 들일 때 내가 미리 계획을 짜놔야 돼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불편한 습관이네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억지로라도 그냥 절대 다운독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상관없이 그냥 일단 냅다 차보자 그렇게 자기에게 강제성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유산소에서 엄청 중요하다 네. 그래서 유산소 종목들에서 특히 엘리트 스포츠에서 그렇게 그 감독들이 엄격하게 막 훈련을 하는 이유가 네, 네. 고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그렇게 엄하게 대하고, 요새는 그래도 뭐 그런 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예전에는 뭐 엄청 심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보디빌딩이나 그런 것들, 특히 헬스가 많이 유행을 타고 있지만, 다시 이제 특히 유산소, 스포츠, 네. 그 요가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스포츠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에 좀 대한 좀 대중적인 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수리아 A 한 번, 네. 수리아 B 한 번, 네. 그 다음에 우카타하사나, 비라바드라사나 그것도 전부 다 헤드업 대신 전부 다 리프트업이에요. 네.
그리고 스모 자세. 스모 자세는 하자. 스모 자세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힙 로테이션 A, B까지 제가 구성을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스모 자세부터 편하지. 원래 하던 거니까. 오늘 안 힘들다고 하셨는데. 자, 수리아 A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수리아 A. Inhale, hands up. 아주 집중해야 돼요.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lift up. 굿.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up. Exhale, 다운도. 1, 2, 3, 4, 5. Inhale, lift up. Exhale. 이제 exhale로 와야 돼요. 이제 걸어와서 네, 그렇죠. 굿. Inhale, hands up. 이제 올라와서 우리 수리아 A, 수리아 A. 정신이 없네요. 헷갈리죠 이게. 네. Exhale, 사마스테이트. 네. 이번에 수리아 B. 네네.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lift up. 우와. Exhale, 차투랑가 단다. 오늘 잘 안 될 거예요. 네. Inhale, up도. Exhale, 다운도. Inhale, 오른발. Hands up.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Inhale, up도. Exhale, 다운도. Inhale, 왼발. Hands up. 이때도 손등이 이렇게 보게. 손등 뒤로 보기. 그리고 눈으로 엄지손가락만 보고. Exhale, 내려가서 차투랑가 단다. Inhale, up도. Exhale, 다운도. 1, 2, 3, 4, 5. Inhale, lift up. Exhale.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우트카타사나. Inhale, 무릎 굽히면서 hands up. 1, 2, 3, 4, 5. Exhale, 내려가서 합장. Inhale,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1, 2, 3, 4, 5. Exhale, 정면. Inhale, 왼쪽으로 트위스트. 1, 2, 3, 4, 5. Exhale, 정면. Inhale, 올라와서 우트카타사나. Exhale, 내려가서 바닥 터치. Inhale, lift up.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요. 그래야 근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굿.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쭉. Exhale, 다운도. 비라바드라사나 A. Inhale, 오른발. Hands up. 굿. 1, 2, 3, 4, 5. Exhale, 뒤로 회전. 1, 2, 3, 4, 5. Inhale, B. 1, 2, 3, 4, 5. Exhale, 뒤로 회전. 1, 2, 3, 4, 5. Inhale, 바닥 짚고. Exhale, 차투랑가 단다. Inhale, 업도. Exhale, 다운도.
inhale, lift, up. Good. Exhale. Inhale, hands up. Exhale, 사마스티티. 잠깐 쉴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계속 할까요? 네. 스모 자세. 인헤일, 왼쪽으로 돌아. 자세를 취하시고. 양 뒤꿈치 수평. 지금 제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완전히 그냥 일자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 과감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엑세일, 팔을 아래로 뻗습니다.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엑세일, 내려놓고.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엑세일, 내려놓고. 마지막, 인헤일, 업. 여기선 GH 조인트만 움직이는 거예요.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엑세일, 내려놓고. B. 인헤일, 골반 잡고. 엑세일, 눈을 감습니다. 20카운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 인헤일, 눈 뜨고 다리도 펴니다. 20카운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 눈 감고 20카운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헤일, 눈 뜨고 엑세일, 제자리로 돌아와 사마스티티. 힙 로테이션. A. 오른쪽부터 준비. 살짝만 더 뒤로 와서. 네. 인헤일, 업. 제 손을 밀어내세요. 네.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넷.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넷. 얘도 얘 일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일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축을 먼저 유지해 놓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엑세일, 내려놓고 한 번 더 오른쪽.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넷. 축을 만들어 놓고 이 축이 유지가 안 되고 있잖아. 다시 여기에서 이 축을 유지해 놓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굿.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하나, 둘, 셋. 인헤일, 하나, 둘, 셋, 넷. 엑세일, 내려놓고 B. 다리 펴고 돌리기. 오른쪽 준비. 인헤일, 업. 엑세일, 원 크게. 인헤일, 원 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원 크게. 인헤일, 원 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한 번 더 오른쪽. 인헤일, 업. 엑세일, 원 크게. 인헤일, 원 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왼쪽. 인헤일, 업. 엑세일, 원 크게.
인헤일 원 크게, 엑세일 내려놓고 사마스테이티.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아,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순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아시탄가에서 마이솔 수련하듯이 네. 그냥 구령 없이 쭉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중간에 까먹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 저희 속도 달라도 돼요? 네. 네. 저 그 리프트업으로 해요? 네. 아, 네. 하다가 근데 힘들 거예요. 힘들면은 네.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네네. 아. 사이드 플랭크부터 가나요? 네. 네. 위에 보면 되지 뭐. 이거는 중간중간 계속 리프트업이에요? 그건 사이드 더- 플랭크 반대로 갈 때도? 더 숙련자예요. 아, 저는 그럼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네. 그 와일드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발기기 자세가 많이 들어간 자세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체력이 좋아지면은 이런 아사나들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해지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난이도를 높여줘야만 수련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A, B, C, D를 리프트업 없이 그냥 쭉 가면 돼요? 네, 일단은 쭉 가면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갔다가 이런 넘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네. 해서 바로 아, 점프하고 다시 내발기 자세 돌아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까먹었어요. 사이드 플랭크 다음이요? 네. 파드마사나.
혹시 제가 지금 벽에서 너무 먼가요? 아니요, 딱 좋아요. 다리를 펼 필요는 없다. 다리를 펴면은 네. 부하가 다 허리에 쏠리거든요. 그래서 근육 전체에 고르게 부하가 전달이 되려면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네. 무릎을 살짝 접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하가 다 다리, 그다음 몸통 전반으로 다 가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를 펴게 되면 전부 다 허리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호버 다음은 와일드싱이에요. 네. 푸시업 빼요 넣어요? 네, 푸시업 빼고 하세요. 네. 그 다음 백브릿지. 네.
오늘은 드랍백은 안 할 거예요. 네. 핸드스탠드로 10카운트 하고 그 다음에 시르사사나. 네. 네. 시르사사나랑 묵타 A, B, C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질문 나갈게요. 마지막 어떤 거요? 묵타 베리에이션. 아, 네. 네. 지금 그 베리에이션 안 해도 돼요. 그냥 묵타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손등, 손등, 손바닥. 손바닥. 네. 네. 끝까지 가나요? 네. 저 목 돌리기까지 다 가나요? 목 다 했는데? 묵타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네. 네, 이미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좌우, 정면, 위, 아래 있죠. 아, 네. 그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 때 무조건 길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런 동작 이외에도 다른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구기 종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거기서 말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길게 움직이기 위한 거예요. 공을 멀리 차기 위함. 네. 혹은 회전을 더 많이 넣기 위함. 전부 다 결국 길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베리에이션 들어갈 때도 항상 궁극적으로는 길게 움직여줘야 된다. 쭉쭉 뻗어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이거 하면은 수건으로 대도 머리가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 그 싱잉볼 받침대니까 이거 네. 하나 사시면 돼요. 네.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리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길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뛸 때 이 발이 손보다 더 멀리 가게. 발이 손보다 멀리. 네. 아. 그래서 길게 아. 길게 길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굿. 맞아요. 이건가요? 아니요. 이건가요? 오케이, 맞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바로 왼쪽 가요? 바로 왼쪽 가요. 어. 오케이. 그래도 다 잘하시네. 아. 여기서는 확실히 제대로 돼 있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리듬 있게. 그리고 네. 내가 경로가 있잖아요. 네. 경로도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할 것인가, 골반 넓이로 벌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쭉쭉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완벽하게 골반 넓이로 딱 돌아와서 네. 쭉 차고 내려와주고. 그래서 조금 더 경로를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잘하는 수준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5번만. 5번. 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핀차 마요라를 해볼 건데, 핀차 마요라를 일단 혼자서 몇 번 시도를 하고 한두 번 정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거는 핀차를 연습한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어떤 훈련을 해줘야 돼요. 안 넘어갈 법한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통 훈련, 그다음 복근 훈련, 그다음에 골반에 붙어있는 둔근 훈련,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돼요. 저는 항상 허리가 너무 넘어가는 느낌이 그냥 할 때부터 막 들어요. 처음부터 넘어가죠. 네. 그게 이제 흔들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흔들림을 내가 의도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그 흔들림은 그냥 저절로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근육의 움직임들은 의식적으로 컨트롤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내가 흔들릴 수 없는 조건을,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내 몸에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훈련이 필요하겠지. 첫 번째는 데드리프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아.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는 이제 후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면을 또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데드리프트와 뭔가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중량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네. 복근 운동, 복근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이 잡히게 돼요. 이쪽이. 근데 이제 또 이 다리도 또 따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잡았을 때 이제 골반 안 넘어가요. 그런데 위에서 또 다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봐야 돼요. 다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일단은 지금 허리부터 넘어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데드리프트를 하면 그게 잡혀요. 그러면은 그걸 잡아놓고 다시 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허리가 넘어간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런데 다리가 넘어간 느낌이 드네. 그러면은 다리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 뒤쪽을 같이 해줘야 돼요. 한번 제가 잡아줄 테니까. 네.
내가 볼때 다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흔들려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 몸통, 네. 몸통이 원리는 정말 단순해요. 그 생각할 때 조금 더 이 분석을 한다는 게 바로바로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음. 뭔가 딱 하나의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쩜 무조건 하나예요. 왜냐면 말초신경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의 인풋을 넣으면은 A-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지금 뒤로 넘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런 걸 찾아볼 때 저도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 좀 침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육이 그 부위에 붙어있는 근육이 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요. 네.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직접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중에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훈련들이 있네? 그럼 한번 해보는 거지 실제로. 그러고 나서 경과를 다시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문제는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즉각 해결이 돼요. 네. 이게 즉각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정말로 큰 힘이 필요한 경우. 근데 내가 큰 힘이나 큰 근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그런데 그럴 때도 분석을 해봐야 돼. 이게 과연 정말 큰 힘이 필요한 동작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문제인 건지. 만약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문제라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 지금 이 동작을 잘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분석해 봤을 때 분명히 누가 봐도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기서 정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 나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근육량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단지 뭔가의 조건이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 뿐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접근해 줘야 돼요.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예진님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나 그런 게 떨어지는 사람도 그냥 척 서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진님은 심지어 지금 조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야. 타고난 골격이나 아니면은 뭐 척추 간의 간격, 관절 간의 간격, 유연성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편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답변을 해주겠지. 네. 근데 이게 핸드스탠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핸드스탠드도 분명히 예진님보다 약한데 그냥 들어올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럼 내가 첫 번째 방법을 모르거나 네. 두 번째는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을 모르거나 지금 둘 다 모르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그것만 딱 잡아주면은 바로 된다는 거지. 제 목표는 딱 4주 안에 밀어올리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돼야 돼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 맞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게 여기 잘 안 붙잖아요. 이게 네. 붙어야만 이 견갑골이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용할 수 있는 견갑골이 빠진 상태에서 가동범위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오래 걸려요.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 바로 밀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상체의 길이와 하체 길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체가 다리를 들어올리기에 뭔가 지렛대도 더 훨씬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려야 되는 힘도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조건도 대부분 그 인스타그램에 체조를 올리는 분들, 프레스업 올리는 분들은 다 여기서 그냥 바로 밀어 올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헤드업을 하고 척추를 신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제한된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핸드스탠드를 접근할 때 나의 조건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님 가동범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보다 훨씬 빨리 될 거예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쵸? 네. 쉽게 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저도 수업을 꽤 했으니까 네. 뭔가 다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업을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처럼 좀 고생을 해야 네. 분석도 많이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맞아요. 되게 수업도 이 동작들도 엄청 디테일하게 네, 다각도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되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람이 무조건 뭐 좋다. 물론 뭐 잘 되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수업도 잘한다. 그거는 진짜 천재로 타고난 사람이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새로운 머신들도 제가 요새 다른 뭔가 더 새로운 머신이 나온 게 없나, 명품 머신 없나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이런 머신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러한 제한된 조건 내에서도 충분히 단기간 내에 그들과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도달했어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강사,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은 강사라고 지도자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론 같은 것도 말을 잘하는 것이고 수업도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핀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굿. 우와.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약간 떠오른 게 있는데 좋아요. 그 약간 요가 클럽이 제시한 요가가 저는 네. 약간 진짜 MZ 요가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가 클럽에서의 장점이 그 정말 명확한 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 그 웨이트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그 요가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보완할 수 있다가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현장에서 이걸 딱 적용을 했을 때 특히나 진짜 와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뭐 제가 가는 요가원의 특성상 네. 여자분들 그리고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선뜻 웨이트를 접목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할까 싶은 의문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도 권해드리기는 해요. 지금 이게 가동성 그 달리기 이거를 알고 나서 달리기를 해보세요라고 제가 추천은 많이 드리는데 그런 숙제를 제가 딱 내드렸을 때 과연 이분들이 할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가에서만 계속 해답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해야 되는지. 일단은 운동의 효과.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우선순위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는 일단 그 상대방, 학생의 마음이 편해야 된다. 효과보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이분의 나이가 어리건 혹은 나이가 많건 간에 항상 마음이 편한 게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프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서 접근을 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고강도 혹은 뭐 난이도 높은 것들을 제시해드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요가 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안 아프고 그냥 계속 여기서 즐겁게 한다. 네. 요가 수련 한다. 딱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요가 수련으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요가 수련을 할 때
오늘 테마를 하나 정해서 재활 동작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 중간에 네. 예를 들면 재활 동작 중에서도 서서 하는 게 있고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엎드려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시퀀스 중에서도 뭔가 서서 하는 동작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엎드려서 하는 동작이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잠시 수업을 스톱하고 50분짜리 수업이라도 오늘은 원래 여기 동작이 하나 있는데 이걸 빼고서는 재활 동작 하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요가라고 생각하겠죠.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재활 동작은 요가랑 거의 비슷하고 이제 요가 동작, 아니 재활 동작이 이제 요가 수련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답을 드리는 편이고 그냥 딱 그 통증을 예방하는 정도는 맨몸으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는 웨이트를 권해드리는 거는 이 사람이 제가 그래서 항상 그 뭔가 수업을 받을 때도 무엇을 원하시나요를 항상 물어봐요.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캐치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웨이트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난 그냥 저는 잘 무서워서 못하겠고 근데 그냥 요가가 재밌어서 왔어요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요가로만 끝내는 편이죠. 요가로만 끝내도 통증 예방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한 걸 원하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네. 항상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래 말을 했어요. 네. 저는 뭔가 웨이트 같은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뭔가 요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다 해결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네. 정신 상태가. 네. 그래서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게 이제 인간의 정신이니까. 그래서 딱 자기가 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이제 만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단계까지 갔지만 언젠가 또 말을 안 하겠지만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번 권해보는 거지. 다만 그 사람이 현재 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이게 우리가 이 한국 요가의 문화가 있잖아요. 교육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요가에서 뭔가 전문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면 내가 강사가 아니라도 요가를 전문적으로 배운다고 하면 무조건 지도자 과정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 과정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거기까지 마음을 먹고 와요. 내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겠다 라는 그 심리적인 마음을 먹고까지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제시해줘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준비를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그게 뭐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면 막 허리를 뒤로 꺾어가지고 막 무릎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다 용인이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티가 나요. 이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 수업 해보니까 알잖아요. 있어요. 그냥 저는 일반인이에요. 이런 분이 있고, 저는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은 해볼 거예요. 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시를 해주면은 우리가 요가 수련이 이제 요가 수련도 우리 인생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수능도 봤을 거고 남자들은 뭐 군대도 가고 여자분들은 뭐 출산도 할 거고 육아도 할 거고 그러면 뭔가 내 인생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이벤트 그러니까 이 패스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수능만 예시를 들어보면은 수능 공부와 이제 요가 수련을 비교를 해보면 수능 공부가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훨씬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역치를 다 견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를 이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면 무서워하니까는 그냥 이거 어려운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이벤트들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것은 쉬울 것이다. 실제로는.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됐나? 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빡세죠, 생각보다. 힘드네요. 힘들어요.